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숙제 영상입니다. 오늘 지수, 코스피 종합지수가 음봉이죠. 전일 대비 0.92 마이너스였고요. 어제는 3100포인트를 지지해주고 마감한 것 같았는데 오늘은 일단은 3100 이탈했고요. 3천은 아직 좀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전날 시작 포인트도 이탈했다가 여기 정도인데요. 이탈했다가 일단 회복한 상태로 마감은 해 주었고요. 뭐 이게 그냥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구름대 밑으로 장중 계속 떨어지다가 일단은 위로 다시 올라와 주면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이게 내려갈 때는 하염없이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한참 올라올 때니까. 이렇게 구름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는 며칠 동안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4일 이상, 3일 이상 내려갈 땐 또 하염없이 내려가는 게 또 하락하는 모습에서의 특징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 최근 그날 바로 살려주는 모습은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탈했다가 바로 살려주고, 이탈했다가 일단 살려주면서 마감하고, 이탈했다가 살려주고, 또 여기 보면 이탈했다가 살려주고, 이탈 후 살려주고, 어제는 강한 횡보, 오늘은 이탈하고 일단은 살려주는. 그래서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틀 연속 음봉이고 일봉으로 보면 이 점프한 자리가 있어서 그 정도 자리까지는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3000포인트 있고 이 차트 일봉 차트가 이 정도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3000 어쨌든 의미 있는 숫자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구름대 여기가 2935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그쵸, 요날 요렇게 대충 이렇게 그으면 예전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던 그 시점에서 2021년 1월달 그때 지지해줬던 그 정도 폭이 나오는 것 같아. 이건 그냥 네모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무조건 그렇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선을 긋고 보니 여기 좀 걸치는 것 같아서 여기 지지하고 반등해주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일단 오늘은 거래대금도 좀 적었고요. 오랜만에 거래대금도 좀 줄었고 양시장 합쳐서 코스피는 25조, 코스닥은 8조 정도 거래대금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틀 연속 일단은 팔자 쪽인 것 같습니다.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가? 외국인은 보통 밸런스 게임 할 때 현물을 숏 포지션으로 잡으면 현물을 선물을 롱으로 잡으면 그런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현물을 롱으로 잡으면 선물을 숏으로 잡고 또 그렇게 해서 그냥 두 개를 밸런스 맞춘다 뭐 이렇게 하던데 뭐 그걸 아직까지 풀어내기에는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해서 복잡하더라고요. ETF도 걸려 있고 지금 ETF도 지금 많이 걸려 있죠. 지금 어차피 지금 하락에 베팅한 ETF에 돈이 뭐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그거 계속 내버려 두면요. 이거 올라가게 내버려 두면 그 ETF 관리자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기관 증권사들이 될 겁니다. 걔들도 죽습니다. 그냥. 그래서 한번 위기 대응 차원 위기 위험 관리 위험이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한 번은, 네, 그 매달려 있는 걔네들 좀 나가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올려줘.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를 거꾸로 하면, 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걔들 수익은 내려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쇼세칭. 한 번에 이렇게 올려줘야지 좀 매달려 있는 애들이 좀 떨어져 나가지. 그리고 이거 한번 올려줘야 또 그 ETF를 네, 유지하는 판매하고 운영하는 그 기관들 주체 입장에서도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일시적으로 약간 그런 액션들도 좀 있어 보이는 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어느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흐름을 타버리면 네, 또 완전히 이제 방향을 또 이렇게 잡아버리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좀 네,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하신 분도 계시고 일단은 주워 들은 거 읊어봤고요.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코스피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검색된 종목들 대부분 오늘 다 붉은색이죠. 엊그제까지만 해도 전날 이렇게 70억 이상 검색된 종목들 중에서 다음 날 상한가라든가 뭐 좀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더러 보이기도 했으나 네. 이틀 연속 음봉이다 보니 전날 검색된 종목들 중에 오늘 뭐 네. 여기 작은 캔들 모양의 요 모습을 봐도 특별하게 야 올라갔구나 하는 느낌이 좀 덜 들고 오히려 좀 많이 빠지는 거네. 네, 오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하기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고요. 자, 종목들 한번 검색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종목의 숫자가 확 줄어들죠. 22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22개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단촐하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텔콘 RF 제약입니다. 텔콘 RF 제약은 시총 1243억이고요. 점상이네요. 네, 그리고 주의 종목입니다. 이건 이미 네, 점으로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가네요. 이거 뭐 공시 같은 게 있나요? 한번 볼까요? 교환 청구권 그런 것들 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네, 이미 마탱이가 간 종목 아닌가요? 네. 이 종목은 일단 건너뛰고요. 검색은 되었습니다만은 거의 뭐 점상으로 가는 거라. 다음 오가노 사이드입니다. 오가노 사이드 죄송합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제가 이 종목 이름을 제 멋대로 말해버렸네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입니다. 검색된 이후에 검색된 시점에서는 쭉쭉 잘 올라갑니다. 물론 검색된 시점에서 보면 이미 한 차례 돌파가 이루어진 이후에 검색이 되어서 이제 여기는 조금 위험하죠. 네. 여기 VI 자리 보이고 VI 풀리면서 쭉쭉 올라갈 때 이제 검색이 되었고 거래대금도 네, 증가하면서 또 올라간 거라 이제 조금 쉴 때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야 여기 이렇게 쉬고 또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네, 개인의 능력이고요. 그냥 패턴으로 봤을 때 음봉은 좀 출현해줘야 음봉으로 조정하는 자리는 나와줘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더 기다려 봤는데 야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이거 놓친 거는 뭐 내 실력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이 통과하고요. 그렇게 해서 검색된 이후에 양봉의 연속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러고는 네, 제 음봉 떨어지고요. 이제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여기를 재돌파를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이 올라갔네요. 거래대금도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될 것이고 네, 5위평 S 패턴도 네, 깨진 상태.
그러면 22평 터치로 갈 것인가. 22평 터치도 깨졌고요. 다음 데드크로스 지금 올라가줘야 데드크로스가 될 것 같은데 네, 좀 늘어지죠. 네, 그럼 이건 질질이로 가야 됩니다. 질질이로 가려면 질질이 패턴으로 가려면 네, 여기 페이크 한번 나와줘야 되고요. 근데 페이크 거래대금이 너무 센데 네. 보통 페이크 거래대금은 한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근데 이 앞에 여기 얘네들 거래대금이 생각보다 조금씩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질질 패턴으로 갈 때 거래대금 여기서부터 아예 그냥 녹아내려 버리고 거의 거래대금 없고 페이크 칠 때 거래대금 요만큼 나오고 또 요만큼 낮게 깔려가고 네. 그게 좋은데 어쨌든 페이크 나오고 다시 재돌파를 하는 요 5위평 S 패턴 정도로 해서 재돌파를 하죠. 거래대금 좀 들어오고 근데 얘보단 적은데 어쨌든 들어옵니다. 그러면 질질 패턴이다. 뭐 들어가든지 좀 더 기다려 보든지 네. 해서 들어가면 상한가 여기 상한가죠. 네. 상한가까지 네, 접근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네, 거래대금의 조정보다는 페이크의 거래대금의 사이즈도 크고 한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다시 말아 올려서 질질 패턴으로 올라가 주는 것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성공했고 상한가 터치한 것 같아요. 상한가 터치하고 이탈을 해서 마감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 질질 패턴 인정. 네. 요거는 대통령이 약속한 동물 대체 시험법 활성화 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JW 중해제약, 그다음에 뭐 대웅 등이 시장에 참여했고요. 오가노사이드는 줄기세포 관련이고요. 그래서 동물 실험 대신 줄기세포를 활용해 네, 뭐 인체 장기를 재현하는 오가노이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이걸 가지고 네, 동물 대신 뭐 실험할 수 있지 않느냐 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직은 뭐 상용화 단계라기보다는 아직 랩 수준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오가노이드 네, 사이언스라는 네, 회사의 제품이 주가가 일단 상한가 찍고 일단 빠지긴 했으나 좀 오른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애경 케미칼입니다. 자, 얘는 NXT 거래 종목이라 네,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9시 넘어서 검색이 됩니다. 자, 이때 캔들을 너무 확대했나? 조금만 더 당겨 볼게요. 9시로 가야 되니 검색되는 시점으로 가야 되니까. 네, 이렇게 검색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영락 없는 기준봉의 모습이죠. 뭐, 그러니까 패턴이 발생하면서 올라가는 앞부분 이 프리장에서 어떤 기준봉이 존재하고 거기를 재돌파를 할 때 패턴이 발생하면서 올라가는 그 검색봉이 아니라 네, 그냥 기준봉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뭐 봐야겠죠. 위에 꼬리도 좀 길었고요. 몸통보다 꼬리가 좀 더 길고 일단은 음봉 조정 나왔고요. 네, 양봉도 같이 조정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꼬리로 이 꼬리를 때 조금 이 꼬리를 올릴 때 네, 상한선 패턴이다 하고 네, 휘말린 경우도 있겠으나 네, 요 거래대금을 잘 봐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쭉쭉 솟아오르면서 올라가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고점이 앞에 고점에 매달린 어떤 일부 분들을 좀 네, 소화시켜 줬을까요? 그리고 일단 마감을 했는데 거래대금이 터지진 않은 상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에 돌파인데 거래대금이 안 터졌어요. 이게 상한선 패턴으로 봐야 하나? 좀 더 지켜볼까요? 네. 그래서 요때 치고 올라갈 때, 네.
그러면 다섯 번째 올라가는 거니 넷 다섯. 이거는 상한선 패턴 같은 5위평 S 패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5위평 S 패턴으로 들어갔는데 또 바로 빼버립니다. 와, 미쳐버리네 진짜. 여기서 막혀버리네, 그죠? 그래서 늦게 들어갔으면 네, 이렇게 좀 흔들고 가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준 검색된 캔들의 종가가 기준봉이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은 좀 적었어요. 여기 돌파하는 얘가. 그래서 그 다음 캔들에서 매매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본다라면 러프하게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해서 5위평 S 패턴 하나 둘셋넷 넷이나 다섯 번째. 아, 이거 S 패턴으로 봐야겠습니다. 상한선 패턴은 좀 그렇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상한선 밖으로 나가고 해서 올라간 그 곳을 네, 다시 한번 올려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데드 크로스 질질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매매하지 않는 걸로. 네. 여기 5위평 S 패턴. 애경 케미칼은 네, 2차 전지잖아요. 그 로보택시 관련으로 계속 로보택시 기사 나오면 얘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애경 케미칼에 좀 붙여 놓을게요. 근데 얘는 풍문 5월 30일 겁니다. 중부지시 매각이고 회사 매각 이야기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차차하고요.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5위평 S 패턴. 다음은 나인테크입니다. 이거 원통형 배터리인가요? 그쵸? 나인테크도 로보테시 상용 서비스. 얘도 2차 전지인데 네. 맥신, LG, 엔솔 뭐 나인테크고요. 얘는 9시 정각에 시작을 하고 검색이 되었으나 그게 음봉에서 검색이 되었고 거래대금도 가장 큰 꼬리 음봉이라 그건 꼬리 기준으로 무조건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재돌파는 없었습니다. 인포스탁 테마에서 2차 전지 오늘 자이글이 1등 나인테크, 애경케미칼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미래반도체입니다. 미래반도체. 미래반도체는 프리장에서 검색이 되었고요. 그러면 실시간 검색기가 9시에서 실시간 검색기가 아마 KRX 기준으로 검색이 되니까 여기 붉은색 거래대금 분봉 네, 요때죠. 네. 이때 검색이 될 겁니다. 검색될 때 한번 쳐다봤을 때 뭔가 조금 기괴한 모양으로 치솟는 네, 22평 터치 데드 크로스 같은 네, 좀 희한해요. 이게 프리장 효과인가 프리장 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좀 이상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약간 좀 감각적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뒤로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켜본 이후에 내가 재돌파 네. 정규장 시간에 검색된 이후에 요거를 기준봉으로 삼고 지켜본다라면 네.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은 컨디션이라 재돌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9시 12분 검색됐던 시점 그 캔들을 내가 올라탈 수 있다라면 뭐 네. 요거는 앞에 거 프리장까지 다 합쳐서 22평 터치 정도로 뭐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화비전입니다. 네, 한화비전 9시 땡 할 때 검색이 되었고요. 검색될 당시에는 앞에 프리장과의 어떤 연관성은 좀 없어 보이고 패턴상 그리고 전일고가에서 피봇 2차 장선까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다가 일단은 크게 빼고 내려오는데 이 기준봉이
외봉이죠. 그래서 이렇게 뚫어도 그냥 이거는 무시를 합니다. 그냥.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조정받듯이 해서 올라가는 거래대금 되게 크게 터지는데요. 이걸 만약에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게 매매에 가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게 희한하게 2조 7천억짜리인데 네, 뭐 피봇 2차 장선 돌파할 때쯤 해서 뭐 매매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약간 데드 크로스 패턴처럼 해서 한 2%씩 이렇게 올라갔는데 캔들의 사이즈가 너무 촘촘하고 작고 네. 호가 한두 개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좀 그런 느낌이라 숙제로 네. 숙제 종목으로 넣지는 않겠습니다. 뭐 오늘 등락 9%까지 가서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캔들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조금 이쁘지 않다. 숙제 종목으로 넣지는 않겠습니다.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그냥 전일고가 위로 올라가고 그걸로 마쳤고요.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종목 앞에 미래반도체와 함께 반도체 종목인데 프리장에서 검색 한번 되고 계속 검색이 됐겠죠. 9시 검색된 시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봉이고요. 네. 그래서 양봉 검색될 때 돌파해서 뭔가 올라가는데 앞에 프리장에 그 캔들들과 뭔가 연관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데드크로스 패턴 같다 보이기도 하고요. 조금 네, 좀 거칠죠. 네, 데드크로스란다. 22평 터치처럼 올라가는데 좀 날카롭게 각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프리장 끝나고 본장 넘어오면서 희한하게 약간 조금 뒤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오늘 조금 보인 것 같지 않나. 전체적으로 지수가 조금 우상향하고 거래대금 많이 들어온 날, 이쁜 종목들은 또 이렇진 않았을 거야. 아마 이쁘게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뭐 요런 움직임 보였다 정도만 하고 일단은 한번 빼볼게요. 숙제로 넣지는 않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뭐, 네. 기준봉 이후 재돌파 없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네. 이거는 뭐 계약했었나? 그쵸? 네, 계약건이 있어서 오후에 잠깐 네, 장막판에 정규장 막판에 이렇게 네, 치솟았고 애프터 마켓에서는 특별한 움직임 없었습니다. 우진 엔텍입니다. 우진 엔텍 정규장 끝나고 6시쯤 네, 이렇게 올랐고요. 자, 이게 넥스트에서 거래가 된다는 걸 알았을 때 만약에 오전에 정규장 시간에 검색은 되었을 거예요. 전일 고가 위로 올라가는 기준봉도 나왔고 넘기지도 않았고 네, 좀 이게 쌍봉 출현하고 네, 그냥 당일 저가 지켜주면서 이렇게 전일 고가 하고 피봇 2차 정선 사이에서 이렇게 질질거리고만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만약에 이 애프터 마켓에서 내가 보고 있었다면 질질 패턴 네,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질질 패턴이 이제 대체거래소가 나오기 전엔 질질 패턴이 한 2시, 3시 정도에 나오기도 했지만 요 며칠 사이 이렇게 보면 네, 애프터 마켓에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질질 패턴으로 네, 등락률 세게 올라가는 무조건 다 세게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덜어 한두 종목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우진엔텍은 애프터 마켓에서 네, 나온 질질 패턴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다음은 폴라리스 세원입니다. 이거는 오늘 뭐 해서 1000억짜리고 뭐 별 패턴 없죠? 네, 그 다음에 로킷 헬스케어는 신규 상장 종목이고 상장 당일 종가 밑으로 한참 빠졌다가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좀 올려나? 네, 이게 바닥인가? 네, 약간 그런 생각 들게 할 정도의 움직임들, 일봉 움직임들이 요 며칠 있었고요. 분봉상 특별한
네,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네, 비포 마켓, 네, 비포 마켓이잖아요. 프리마켓, 네. 프리장 있었고요. 검색된 시점에 9시 캔들, 9시 캔들 시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앞에 꼬리가 좀 길다.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지금 터치해서 반등하는 상태는 아닌데요. 다음에 올라가야 반등이겠죠. 네. 와, 근데 전일 고가 아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일 고가 위로 올라간 거를 기준봉으로 삼는다고 제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으니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가 되나요? 네. 이렇게. 전일 고가 아래에서 22평 터치로 올렸다가 전일 고가 지지하고 다시 올리는 와, 이걸 상한선 패턴이라고 봐야 되나? 네. 다시 올리면 상한선 패턴이 됩니다. 네. 상한선 패턴처럼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어렵다. 네. 와, 이거 뭐 1, 2% 정도. 네. 그래서 결과론적입니다. 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제가 목격을 못한 터라서 이걸 뭐라 설명하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뭐 캔들의 조정, 거래대금 조정도 보이고 해서 일단 상한선 패턴이다라고 일단 넣어 볼게요. 잘 매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나와야 될 것 같고 좀 난해하다. SK 하이닉스는 네, 일단 오늘 양봉 마감한 걸로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예, 지금 30만 원 도전 중입니다. 오늘 최고가 30만 원 찍었고요. 밀리지도 않고 일단 30만 원 도전 중이다. 에코 플라스틱은 검색되고 바로 빠졌습니다. 풍산 네, 일단은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옆으로 늘어지고 있죠. 기간 조정이라고 보통 고수님들 이야기하시는 그런 형태고요. 기간 조정은 보통 상한선 패턴보다는 급등할 경우에 5위평 S 패턴 정도니까요. 하나, 둘, 셋. 지금 4개, 4개. 다음 주 정도 올라가려나? 네, 내일 올라가면 이게 상한선 패턴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 둘, 셋, 넷에 올라가 버리면. 그래서 내일 올라갈지 아니면 5위평 S 패턴이 될지 아니면 그냥 더 내려갈지. 그런 부분들도 관찰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구리값이 지금 뭐 엄청 오른다 그러던데. 얘는 또 구리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광통신 뭐 이런 것도 관련 있고 참 2차전지는 근데 이게 15일간 상승 종목의 당일 소수 계좌 매수관여 과다 종목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네, 15일 오늘까지 요 큰 거부터 12개거든요. 요 3일 정도 좀 더 있었던 거. 그래서 뭐 네. 시장 경보 제도가 또 발동될 수도 있고 뭐 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풍산이 저평가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평가니 고평가니 이거는 우리 오패턴 종목하고는 좀 상관없고요. 좀 길게 보시는 분들한테 뭐 맨날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니까요. 다음은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뭘 한다 그랬었는데 아침에 뉴스에서 봤는데 삼성전기가 플리치 폴 그리드 어레이 볼 그리드 어레이 네. 사업 영역을 AI 가속 기용으로 넓히며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AI 관련 뭐 장비 납품을 삼성이 좀 하는 것 같다 이런 거네. 대충 네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아가지고 오페터는 없습니다. PIE는 유리기판인가 맞죠? 네 유리기판 오페터는 없고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는 네, 일봉 한번 보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듯한 느낌 좀 들고요. 클 로봇 네, 뭐 패턴 없고 KCTC와
그거 뭐 몇 개 있었잖아요. 이거 그 해운 운송 이거 말고 며칠 전에도 하나 있었는데 동방 어제 네. 같이 좀 음봉으로 네, 거꾸로 됐죠. 얘가 1등 얘가 2등이었는데 어제 이제 밑에서 1등 2등이 되어버렸네요. 그런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네. 패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자. 오가노 사이드 여기 질질 패턴 여기는 그냥 검색되는 시점은 여기죠. 검색된 시점 이건 괜히 그렸다. 그래서 요거 뭐 요런 모습 있었고 요렇게 해서 터치해주고 올라가는 페이크가 있는 질질 패턴이었고요. 애경 케미칼은 여기 상한선 패턴 제가 말씀드렸고 좀 애매하고 미래반도체 22평 터치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애경 케미칼과 미래반도체는 앞에 프리마켓과의 연결을 통해서 네, 검색되는 그 캔들에 검색될 그 당시 내가 두뇌 회전을 좀 빨리 해서 뭐 어떻게 좀 한다 뭐 정도이고요. 우진엔텍은 네, 애프터마켓에서 질질 패턴인데 얘는 사실 이렇게 여기를 터치를 한 그런 페이크는 없고요. 중간에 잠깐 요 정도 페이크는 있었다. 전체적으로 캔들의 흐름이 무너지지 않고 지지해주면서 횡보를 하고 있더라. 네,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도 뭐 거래대금은 없지만 무너지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관찰 가능했다라면 뭐 질질 패턴 가능했을 것 같다. 우진엔텍을 저는 오늘 타이틀로 뺄까 하고요. 이수 페타시스 또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거 결과론적으로 이게 매도 네 이렇게 빠질 때네 매도 뭐 하고 나와도 뭐 어쨌든 익절만 하면 되니까 네 어쨌든 이수 페타시스도 상한선 패턴으로 일단은 숙제로 넣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5개 종목이 숙제 종목이었습니다. 네, 5개 종목이고요. 우진엔텍 뉴스 한번 볼게요. 우진엔텍이 블루 마그넷과 원전 폐액 내 방사능 물질 제거 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기사가 26일 건데 고리원전 1호기 네, 해체하는 거 승인이 났죠. 그 승인이 난 거라서 근데 해체를 하는 시기랑 뭐 이런 것들까지 나왔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최근 여기 원전인데요. 오르비텍으로 한번 볼까? 오르비텍도 원전 해체. 오르비텍은 종목 아니 테마. 원자력 발전소 혜택 오르비텍 이선 있죠네. 오르비텍이 며칠 전에 이렇게 S 패턴이고 오늘 단기 가열 마지막 날이고 얘 뉴스를 한번 볼게요. 얘도 별로 없네. 여기 요 내용이 조금 투자 전략 바뀌는 원전주.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SMR 수주 쪽으로 지금 좀 많이 몰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원전주들은 지금 특히 오르비텍하고 아까 우리 오늘 타이틀 종목인 우진엔텍은 여기에 지금 없죠. 우진엔텍도 약간 해체 쪽으로 좀 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일단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심사를 앞두면서인데 오늘 승인이 났고요. 그 승인 났다는 기사가 없네. 그리고 기존
건설 주도의 흐름이 해체 정비로 바뀌어 관련 기업들이 전략적 투자처로 부상했고요. 이게 지금 저는 지금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일봉이 최근에 이렇게 캔들 한 10거래일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고리 1호기가 상업용 원전 해체 승인으로는 국내 최초일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원전 설계 수명은 40년. 그 다음에 수명 연장을 신청해서 안정성 평가받으면 10년 단위로 다시 연장 가능하지만 무제한적인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반드시 계획된 해체 절차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원전은 방사성 물질의 존재로 인해서 일반 화력발전소처럼 쉽게 철거할 수는 없다. 특히 원자로 본체 그리고 폐기물은 또 별도로 있죠. 방패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방사능 폐기물. 일단 그쪽에 남아있는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으로 유출될 경우 주변 환경 인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건 뭐 유치원생들까지 다 아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해체 작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며 이것도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단순 설비 철거가 아닌 원자로 영구 정지 첫 번째, 방사능 오염 제거, 그 다음에 부지의 복원까지 포함한 고난도 공정이다. 크게 원자로를 영구 정지, 원자로는 엄청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는 핵 연료 봉이 있겠죠. 네. 걔를 완전히 정지를 시키려면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다음에 계속 그러면서 주변에 방사능 오염, 폐기물까지 해서 제거하는 부분 있고 요거 끝나면 이제 건물 해체라든가 부지 복원까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준비에서부터 복원은 부지 복원까지 최소 15년 이상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준비에서 복원까지 몇 단계가 굵게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원자력 발전소 해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이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년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한 5단계가 있다라고 할 경우 3년씩 끊어서 15년인지 아니면 여기는 2년 그쵸? 여기는 4년 그 다음에 3년 그 다음에 7년 이러면 16년 되는구나. 이건 다시 2년, 4년, 이런 식으로 가는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단계가 또 몇 단계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한 호기당 8,700억 원의 비용이 든다 해체하는데, 국내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약 65조에서 28조. 와, 엄청나네요. 글로벌은 전체 500조. 네. 원래는 2,138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MR과 해체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을 좀 배분을 했고, 그다음에 한수원과 그다음에 원자력 연구원은 필요한 핵심 기술 96개를 이미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이 96개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관련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재평가 움직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진엔텍과 오르비텍은 고리 1호기 해체 일정 발표 직후 3거래일 연속 급등하면서 65%, 56% 되게 급등해서 올랐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루에 13.95가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 7번 아이언 패턴 숙제 종목으로도 들어오기도 했을 겁니다.
국내 최초의 원전 해체 사업 참여 기회가 생기게 되었죠. 오늘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로 압력 용기, 전기 발생기 등 핵심 부품 제작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누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거는 이제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반대로 하면 해체인가요? 네. 그래서 해체 공정에 필요한 기술력과 실적도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 기술은 네. 회사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네. 후단 기술 중심이라고 합니다. 네. 뒷단, 뒷단, 네. 우리 기술은. 그다음에 한전 KPS도, 네. 볼까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네. 이렇게까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연구 정지된 원자로는 총 214기. 건물을 부신 거는 아마 없지 않을까요? 원자로 그냥 그대로 두나요? 네, 두는 것 같네. 이 가운데 해체가 완료된 이렇게 건물을 부시고 하는 게 이제 25개라고 하네요. 네. 214기가 멈추어져 있고 그 중에서 25개는 일단 해체까지 해체하지 않은 건 189개다. 이 원전이 네. 값싼 연료다라고 값싼 에너지원이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값싼 에너지원은 우리는 이제 뭐 석유가 안 나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자로 이렇게 해서 이제 얘 하나 이제 이렇게 해서 가동하잖아요. 근데 얘 돌릴 때 그 우라늄이나 그 플루토늄 이걸 사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나지도 않으니까 이 수입해오는 얘네들 비용 대비 다른 화력 발전소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말이죠. 석유 사서 때우거나 석탄 사서 때우는 해서 얘네들이 총 생산하는 전력량에 비해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얘가 요 비용이 좀 싸다라는 거죠. 네. 얘는 굴뚝 막 환경오염 물질도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얘는 그게 또 그 부분이 좀 적다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뒷감당 네. 뒷감당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비용. 이 뒷감당 비용은 얘가 조금 더 얘도 뒷감당 비용은 있습니다. 이게 탄소 포집도 해야 되고 이산화탄소 사들이는 그 비용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도 얘도 뒷감당 비용은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 이거 어디로 가죠? 결국 우리 땅에 있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안에 네. 경주하고 그쪽에 방사능 폐기장 이제 방패장 네.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 이후에 검정색으로 막 쌓여져 있는 그 방사능 폐기물들 갈 데가 없어가지고 논밭에 막 그냥 놔두는 거 아마 사진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 저기 노르웨이나 이런 데는 지하 뭐 몇백 미터? 예. 지하 몇백 미터 땅굴을 막 파서 그 안에 엄청난 네, 동굴 같은 거 만들어서 이 폐기물들을 여기서 한 개씩 쌓아둔다 하잖아. 지하에다가. 우린 그런 거는 없고 어쨌든 뭐 적당히 해서 일단은 모으고는 있는데 이게 다 뒷감당 비용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바다에 버릴 수도 없고 일본은 바다에 버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일본은 바다에 핵 폐기물, 그러니까 핵 폐기물이 고체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중수로라고 해서 중수로 해서 이게 식혀주는 뭐 또 그거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원자로를 식혀주는 바닷물 걔네들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바다로 나갈 거예요 아마. 아무리 필터링해서 나간다 해도 나가기는 할 겁니다. 필터링 했을 때 그 필터는 또 어떻게 버릴 거냐는 거죠. 그것도 다 폐기물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하다못해 장갑까지 다 방사능 폐기물입니다. 그거 다 여기에 우리나라에 어딘가에 묻고 있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감당 비용이 원전도 사실은 만만찮을 겁니다. 하지만 이 원전 덕분에 우리가 이 전력을
그쵸. 그 일반 중산층 가정에서는 뭐 이 방 저 방 불 다 켜놓고 네. 뭐 우리 뭐 집을 비우고 나갈 때 콘센트 일일이 하나하나 다 뽑고 대기 전력 다 소모 전력 없게끔 다 끄고 막 그런 분들 잘 없잖아요. 그냥 네. 이 전기 요금도 그렇게 뭐 비싼 편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나요? 뭐 그래서 요즘에 또 에어컨 이러는 것도 인버터 방식으로 잘 나오니까 뭐 보일러도 뭐 가스 보일러 쓰시는 분들도 뭐 요즘에 거꾸로 보일러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전기 비용이 이렇게 막 세금 폭탄 맞는 분들 중산층 이상 가정을 예를 들자면요 잘 없을걸요. 아무리 돌려도 뭐 네. 그래서 뭐 그냥 우리나라는 물하고 전기는 그냥 좀 편하게 좀 쓰는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매번 사용해야 되는 전기 양만큼 미리 선결제해서 쓰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쿠폰이라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아파트에서 한참 생활할 때 중국에서요. 그 북경인데 베이징 수도 거기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마련해준 아파트인데 그 교통카드 같은 그런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뭐 이제 내용이 들어 있겠죠. 그 카드를 충전을 해야 돼. 전기 카드. 카드 충전하고 요즘도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옛날 이야기긴 한데 집 딱 아파트 문 열고 딱 들어가서 그 앞에 그 두꺼비 집 같은 뭐 어딘가에 제 지금 기억으로는 그 카드를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뭐 그걸 인식을 해서 이제 내가 전기를 쓴 만큼 그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다 써버리면 내려갑니다. 저는 전기가 안 들어와요. 밤에 막 새벽에 지금 밤 11시 30분인데 이렇게 막 방송하고 있다가 전기 내려가 버립니다. 그 아파트만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험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카드 충전을 이제 통계를 좀 내서 네. 이 정도 이렇게 쓰면 한 달에 전기 요금을 이 정도 해서 충전을 요렇게 하고 우리가 좀 전기를 좀 편하게 쓰는 편입니다. 물론 전기나 물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세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취약계층들 말이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또 나름 또 다른 부분들에서 전기를 이렇게 좀 잘 쓰고 있고 하는 부분들은 네, 원전에 또 뭐 도움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양날의 칼인데요. 어쨌든 정책 하시는 분들 잘 세우셔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뭐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야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우진 엔텍 보다가 오르비텍을 봤고요. 오르비텍을 보면서 오늘 원전 해체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진 엔텍은 전체적으로 캔들은 여기서부터 올랐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진 엔텍이 왜 더 없지? 이 신규 상장 이후 네. 신규 상장 이후 이제 막 가는 것 같은데 얘가 더 일봉이 네. 썩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질 패턴. 여기 기준으로 네, 한번 치고 다시 올릴려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오리비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 가열인데 얘는 이렇게 보면 이건 빼고 네. 얘도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2021년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네. 어느 정도 돌려서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네. 야, 이거 내일 상한선 패턴으로 갈지, 그게 또 오늘 단기가를 풀렸으니까요. 상한선 패턴으로 갈지, 그게 조금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보통 이렇게 단기가를 풀리면 찍었다가 위로 쭉 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쭉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발표한 그 해체가 일단 단기적으로 아까 15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이거 뭐 당장 뭐 몇 달 안에
막 얘네들을 미친 듯이 끌어올릴 어떤 그런 이슈가 될지 아니면 여기까지 일단은 재료가 소멸하는 어떤 그런 걸로 작용을 할지는 내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요 두 종목 정도는 요거는 그냥 네, 호기심의 관점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뭐 미친 듯이 올라갔죠. 얘는 해체뿐 아니라 뭐 발전소, SMR 다 엮여 있으니까요. 한번 네, 관전해 보는 포인트로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시장 종합 한 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하락한 종목이 많았죠? 거래대금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21조랑 여기 한 10 몇 조 정도 나왔죠? 구조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4조 나왔고요. 오늘은 선물 옵션 네 옵션은 사자 옵션을 팔고 팔자 옵션을 사고 네 이거 하락에 좀 대비하는 건가?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네 현물 다 순매도로 갔고 변동성 부분과 이 부분은 조금 플러스 여기 있고요. 미국은 지금 이렇게 있고요. 유가는 조금 올랐고 달러는 조금 내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오늘 숙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종목 우진엔텍,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애경케미칼, 미래반도체, 이수페타시스까지였습니다. 우진엔텍은 질질 패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내일 숙제는 내일 할 수 있으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숙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